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경제업센터의 박명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도농복합 지역에서의 사회적 가치가 어떤 플랫폼,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또 집중해서 제가 오늘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을 해왔는데 도농복합 지역에서 정보 협력 또는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꽤 오래 해왔었고요. 그걸 오늘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인들이 보는 국가의 상황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표준 지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고,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 있다 정도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마켓으로 따지면, 시장의 마켓으로 따지면 1.0, 2.0, 3.0을 거쳐서 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냉장고가 초반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냉장고는 1, 2세대의 냉장고였는데요.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냉장고의 성능이었습니다. 얼음이 얼마나 빨리 어는가. 얼음이 빨리 얼고 성능이 좋은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였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들이 냉장고를 빨리 여는 좋은 성능을 가진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2세대 냉장고도 역시 성능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전 냉장고, 전기를 얼마나 적게 먹냐. 결국 이 문제도 기술자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켓 2.0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인테리어가 좋아지고 하면서 집안에서 냉장고는 더 이상 성능, 그다음에 절전보다가는 디자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쁜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라는 설정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처음으로 빨간 냉장고, 파란 냉장고, 검은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냉장고들 대부분 마지막 냉장고들을 보면 가구라는 느낌보다가는 집에 있는 인테리어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주는 냉장고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3.0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쁜 냉장고를 해결한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디자이너였습니다. 냉장고라는 전기 제품이었지만, 전자제품이었지만, 전자제품의 소매를 촉진한 것은 디자이너의 힘이었죠. 앞으로 지금 나올 냉장고는 우리의 삶, 우리를 이해하는 냉장고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우유를 먹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오늘 우유를 먹고 가라고 권하는 냉장고. 이 냉장고는 저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에 우유 몇 잔, 사과 몇 개, 귤 몇 개를 먹는지 알고 떨어지면 슈퍼마켓 연락해서 자기가 배달시키는 냉장고, 저를 이해하는 냉장고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를 이해하는 냉장고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술자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저를 이해하는 냉장고는 인문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저를 이해하는 냉장고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켓 3.0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냉장고를 선택하느냐에 따른 기준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의 역할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1.0부터 4.0까지가 있는데, 시장이 주도하다가, 시장의 주도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국가가 일부 개입했다가 다시 금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국가와 시장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될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온 것이 새로운 시대의 표준은 3.0이라는 마켓과 4.0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보여주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SF물이나 공상과학물을 보면, 만화 영화든 영화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승리호라고 하는 SF물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기업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면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축소가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밖에 없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게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소비를 하는 마켓 3.0이라는 소비 패턴도 바뀌고 국가의 역할도 바뀝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과 대한민국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료 차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이 생명보험회사들은 50%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는 건강보험료로 걷어들인 돈의 130%를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느 게 도움이 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대기업을 훨씬 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4.0은 시장과 공공기관이 거버넌스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명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는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농경사회는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사회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을 보면 농경사회는 토지소, 산업사회는 공장이나 기술, 지식정보사회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역량이 있는 사람도 어르신에서 기술자로 갔다가 지금은 사람이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과 사람은 어떤 기능을 하냐? 지금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와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냐? 국가가 처한 가장 실제적인 문제, 시장이 가지는 효율성이 제고돼야 된다. 지금 시장은 마케팅이나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다. 과거에 우리 시장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대기업의 마케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해서 시장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이제는 지식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 없는 성장이 굉장히 큰 암의 존재가 되어 있다. 왜 사회적 기업이냐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사회적 기업인가 또 보면 정치 경제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시장의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왜 농촌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 농촌에는 개발되지 못한 무한한 자원이 있고 균형 발전만 이루어진다면 동반 성장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가치의 시대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하드웨어의 시대에는 하드웨어가 투자가 되고 이 가치는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성장시켰고 기술의 시대에서는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이 자본을 대체하는 세상이었다면 사회적 가치의 시대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자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사회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요. 과거에 농촌을 지원하는 방식은 농기계나 농업을 짓는 기술 또는 농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육성했다면 앞으로는 농사 짓는 철학이 바뀌어야만 농산물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민이 농사 짓는 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농산물이 가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농산물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지금 일어나는 농산물과 관련된 상황들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생각과 이 문제는 오늘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공헌 사업을 설명하려고 이걸 보여드립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공헌 사업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알바를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좋은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고 돈이 남으면 아버지인데 용돈 하라고 돈을 줍니다. 이때 돈 주는 것을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손익계산서상 지출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사회공헌 사업이 지출이라면 사회적 가치는 자산, 자본, 부채 중에 자산에 해당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산 중에서는 무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안에 사회적 가치가 들어갑니다. 제가 알바를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 휴대폰이라는 것이 그 알바의 사회적 가치가 됩니다. 목적이 돈을 버는 이유는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휴대폰 값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은 사회공헌 사업을 할 여유가 없죠. 실제로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의 역할을 하고 이를 자본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이 된다. 이런 조직을 우리는 사회적 가치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일반 기업, 대기업이 하는 거고요.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유행의 가치를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조직,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국민들, 주민분들은 실제로 시민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보다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역사라고 하는 암기 중심의 교육을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사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남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는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주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원리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앞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리, 내부적으로 사회적 경제 원리를 통하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주민주도 사업 어렵습니다. 행안부가 하는 마을 만들기,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농림부의 6차 산업, 산통부의 4차 산업, 이런 문제들은 전부 뭐와 관련이 있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플랫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 원리를 연구하거나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래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나 목적 또는 진행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주민주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플랫폼,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 사업들을 훨씬 더 성숙하게 잘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